문학과 예술이 크게 발전한 고대 그리스는 고대 로마와 더불어 서양의 고대를 대표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구 유럽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리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펼쳐졌는데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여성은 질투를 하는 피곤한 존재이거나 아이를 낳는 데 필요한 사람 정도로 인식될 만큼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죠. 또한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에 남성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존재로 인식되어 남자 간의 사랑과 남자 간의 성관계가 성스러운 행위이며 완벽한 사랑이라고 여겨져 남성 간의 동성애 문화가 크게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 것이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나 남자와 매춘부와의 관계를 더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젊은 남자가 자신의 성을 주고 나이든 남자에게 경험과 지혜를 얻는다는 개념으로 젊은 남자와 나이든 남자가 연인이 되어 성관계를 맺기도 했죠. 또한 유명한 그리스의 성인들 또한 동성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린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는 자식을 낳는 용도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에게는 제자 알키비아데스라고 있었는데 그가 청소년 때부터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계속해서 스승이자 연인이던 소크라테스를 유혹하며 육체적 관계를 원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의 아름다운 육체를 함부로 탐하지 않고 참았다고 하죠. 이처럼 어린 소년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남자에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자신은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동성애적 교육 방식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동성애를 찬양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육신을 낳지만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죠. 게다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남성 간의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스에서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권장했으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전쟁 또한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이 보고 있으면 더 용감하게 잘 싸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성부대라는 동성 커플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만들기도 했죠. 이 부대는 20대의 건장한 남자 동성 커플 150상으로 이루어진 부대였고 실제로 신성부대의 전투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에는 남자 동성 연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던 여자들도 서로 위로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남자들 간의 동성애가 신성시되고 권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자들 간의 동성애는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네들은 눈치 보며 몰래 숨어서 동성애를 했어야 했죠. 이러한 남자끼리의 동성애만 찬양하던 문화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는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일반 그리스 여성들은 14세에서 18세가 결혼 적령기였는데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밖을 구경하는 것도 조신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졌죠. 여자 노예들은 남자 주인의 명령에 있으며 언제든 잠자리를 해야만 했고 결혼한 여자들은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여성의 미덕이었던 배짝이나 자수에 몰두하거나 가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매춘 또한 합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매춘부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하층의 매춘부는 포르나이라 불렸죠. 이들은 신발 밑창에 따라오세요라고 적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글자가 바닥에 새겨지면 그 글을 보고 남자들이 따라가 매춘행위를 했는데 큰 소리로 호객 활동을 할 수 없던 밤에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또한 아우레투리데스라고 불리는 악사와 무희들도 공공연히 성매매를 했는데요. 연애가 열리면 이들이 불려가서 연애의 흥을 돋구었고 그러다 술자리에서 남자에게 선택이 되면 돈벌이를 위해서 못 이기는 척 성매매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고급 매춘부인 헤타이라라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고대 그리스 고위층들과 철학, 수학, 과학, 정치 이야기를 나눌 만큼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성욕까지 진정시켜줄 정도의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또한 아고라에 나가 헤타이라들과 함께 놀아나기도 했다고 하죠. 재산도 많지 않고 가난했던 소크라테스가 고급 매춘부인 헤타이라와 놀아나니 악처로 소문난 크산티페가 바가지를 박박 긁을만 했던 것 같네요. 그 밖에도 14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돈으로 구매해 잠자리를 갖는 풍습도 있었다고 하죠.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는 굉장히 문란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게도 느껴지는데요. 나만이 완벽한 존재라고 인식해서 남자끼리의 동성애를 나라에서 권장했다는 것도 여자를 애 낳는 기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리스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고대 그리스 성문화라던가 고려시대 성문화 같이 현재와는 조금 다르고
흥미로웠던 성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곳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못해 완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신이 세상을 만들고 땅과 하늘,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하는 신화나 전설들을 보면 그냥 만들었다거나 흙으로 빚었다거나 하는 신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는 창조 신화조차도 정말 독특하죠. 바로 태양신이자 창조신이던 라가 자비를 해서 최초의 인류를 만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비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행위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들은 한 번씩 나일강으로 가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자비행위를 해서 나온 정을 나일강에 뿌려대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도 했죠. 이 의식은 바로 강의 여신 달래기라는 것으로, 당시 이집트인들은 왕이 자비를 해서 강의 여신을 달래주고 그녀를 임신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노여움을 푼 강의 여신이 강을 범람시켜준다고 믿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전적으로 나일강 범람에 많은 의존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면적은 이집트 총면적의 고작 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해주지 않으면 이집트인 전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을 때 왕들이 기후제를 지낸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하도록 파라오가 자비를 한 것이죠.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자손 나일강의 범람을 묘사하는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일종의 제사를 지냈던 것인데, 그래도 굉장히 낯뜨거운 행위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만 이만큼 신성한 행위였던 자비는 오직 파라오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평민이나 노예가 자비를 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했고, 심할 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죠. 사태가 이 정도다 보니 노예같이 하위계층의 남자들은 성욕을 풀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데요. 새끼 하마를 잡아다가 성행위를 하기도 했고, 어쩔 때는 악어의 성욕을 풀기도 했습니다. 악어는 신성한 동물이다 보니 악어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걸리면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들을 막을 순 없었죠. 나일악어는 워낙 성깔이 더럽고 난폭하다 보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악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악어에게 접근하기도 했고, 아예 악어를 잡아와 묶어놓고 성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성한 악어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이없는 일은 벌어졌죠. 그러나 더 믿기지 않는 성행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의 성행위를 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라 불리는 이 짓은 굉장히 성행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젊은 여자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기 위해 이집트의 장의사로 시신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되면 장의사의 집 앞은 시체의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하죠. 게다가 외모가 괜찮은 여자가 죽으면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딸이 죽으면 이런 짓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신을 썩힌 후 장의사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하죠. 이렇듯 노예들은 일잔에서 받은 포상인 결혼 외에는 성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동물이나 시신의 성욕을 푸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자비를 못하게 막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러면 과연 고대 이집트에는 매춘부가 없었냐 하면 당연히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하는 매춘부와는 거리가 있었죠. 당시의 매춘은 신을 위해 행해진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기에 매춘부들은 신의 아내라고 불렸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종교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춘을 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요즘처럼 음지에서 행하는 매춘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죠. 또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답게 스스로 화려하고 짙은 화장을 하거나 문신을 하는 등 다른 여자들과 구분도 되고 더 돋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이렇게 했다 쳐도, 그러면 고위층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어떻게 성욕을 해소했을까요? 당시 귀족들의 집에는 예쁜 여자들을 모아 무의로 만들었는데요. 무의들의 역할은 잔치를 벌일 때 잔치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현란한 춤도 필요했지만 손님 접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했죠. 고위급 귀족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던 무의들은 손님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외모가 아름다웠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눈화장이나 입술, 매니큐어, 가발 등 화장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피임 도구도 마땅치 않았었고, 그렇다고 계속 임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무의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수액을 질속에 발라서 피임을 했다고 하죠.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고 3일에 1번씩은 전신의 난털을 깎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 앞에서는 깨끗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성관계를 위한 준비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바로 이나 사면발이와 같은 성병의 감염을 방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남자들은 거시기의 위생을 청결히 하기 위해 포경수술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문화가 있던 고대 이집트였지만 의외인 점은 남자들은 결혼 전에 여러 명의 애인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결혼을 한 뒤에는 일부의 처제였는데요. 만약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권할 경우 가차없이 거세되었고 남녀가 서로 좋아서 바람을 폈을 경우에는 남자는 곤장천대, 여자는 코를 베어지는 형벌을 받았죠. 하지만 당연히 귀족들이나 파라오들은 엄청나게 많은 첩을 건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성관계에 진심이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문화를 파피루스에 모두 기록해 두었는데요. 바로 튜린 파피루스라 불리는 파피루스 5501에 다양한 체위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죠. 게다가 이 파피루스 그림 외에도 성에 대해 과감한 그림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그림이죠.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악신이던 세트가 오시리스를 죽이고 나서 온몸을 조각내 나일강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인 이시스가 남편 오시리스의 조각을 다 모아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성기를 악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활할 수가 없었죠. 이시스는 할 수 없이 진흙으로 가짜 성기를 만들어 적당한 위치에 달고 성기에 여신의 정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성기를 만들어버린 내용의 신화였는데요. 이 신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파피루스의 적나라한 그림을 그린 것도 노예나 평민들이 행했던 수간이나 시간 같은 것들도 또한 파라오가 전 국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도 정말 믿을 수 없고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고대 이집트인 것 같네요.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남자가 템즈강을 걷던 도중 진흙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워서 보니 그건 동전 같은 것이었고 깨끗이 씻어서 보니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동전이었죠. 그는 이 동전을 런던 박물관에 기증을 했는데 이는 스핀트리아라고 불리는 동전으로 1세기경 로마에서 쓰이던 동전이라고 했죠. 동전 뒷면에는 1에서 16까지 숫자가 새겨져 있고 앞면에는 성관계를 할 때 하던 여러가지 체위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자들은 이 동전은 매춘을 할 때 사용되던 동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했고 동전의 문양과 숫자에 따라 매춘 행위를 정해줬던 동전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죠. 또한 다른 학자들은 어떤 게임을 할 때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이 동전이 언제 무엇을 할 때 쓰이는 건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아무튼 동전에까지 성행위를 묘사했을 정도로 고대 로마 시대는 굉장히 성문화가 개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대 로마는 성을 아주 성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부분으로 여겼죠. 그렇다 보니 학자들이 스핀토리아를 보고 이는 매춘 동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극장이나 경기장 근처라든지 목욕탕, 평범한 음식점, 여관 등 아무데서나 돈만 주면 매춘부를 구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매춘부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자이지만 남자들의 복장인 호가를 걸치고 있는 여자가 바로 매춘부였죠.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간 매춘부들은 사냥을 하듯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어쩔 때는 남자의 집으로 출장을 가는 매춘부들도 있었죠. 식당에서는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노예와의 잠자리도 팔았습니다. 말 그대로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걸 원하면 돈을 더 주고 으슥한 뒷방이나 2층으로 안내되어 매춘을 했던 것이죠. 보통 매춘부들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매춘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주인의 명령으로 노예들이 매춘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어머니가 딸들에게 매춘을 시키는 일이 왕왕 있었을 정도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춘은 하나의 성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죽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 메살리나는 남편이 잠이 들면 황궁을 나와 매운굴에서 온갖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았을 정도였죠. 그리고 고대 로마의 남자들은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결혼하는 남자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죠. 그렇다 보니 남자들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매운굴로 가서 매춘부와 잠자리를 가지기도 했고 아니면 집안의 여자 노예와 함께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목욕탕도 많았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곳은 모두 남녀 혼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욕을 하려고 가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남녀 서로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러 가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죠. 또한 목욕탕에서도 원하면 매춘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클럽처럼 그냥 춤추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녀 서로 꼬시러 가던 곳이기도 한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이런 클럽 같은 곳은 또 있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한껏 꾸미고 극장을 향했었죠. 당시 여배우들은 굉장히 야한 복장을 하고 아주 에로틱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공연을 보던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밖으로 나간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개선식 때나 정원, 문수 조각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남녀가 눈맞기 딱 좋은 곳이었죠. 게다가 교육 차원에서 남자들끼리 성적 관계를 장려하던 그리스와는 달리 로마에도 남자끼리의 동성애도 있긴 있었지만 로마 남자는 누굴 지배하면 몰라도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뼈속 깊이 박혀 있었기에 동성애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는 남자 취급도 안 해줬죠. 그런데 남자 노예였을 경우에는 주인이 원한다면 여자 역할을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성인 남자들은 10대 소년들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허다했는데요. 주로 그 10대 소년들은 노예 소년들이었죠. 현재 대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워런컵에는 성인 남자와 소년의 관계 장면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는 자유시민이라는 일종의 계급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자유시민 남성은 사회의 주체였고 만약 자유시민 남자가 강간을 당하면 살인의 버금가는 범죄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형이 선고되었죠. 노예는 자유시민 남자의 사유재산 정도였기 때문에 그게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 내키면 언제든지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민 남자에게는 노예 외에도 아내나 자녀 또한 거의 사유재산에 가까웠는데요. 사사롭게 아내와 자식들을 판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유시민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노예와 마찬가지로 주인인 남편이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죠. 성적인 측면에서도 노예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내를 강간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여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남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개념이었죠. 혹시나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남녀 2명 모두 사형에 처하는데 이때 여성 쪽 집안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빼앗긴 남자가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을 집행할 권한을 준 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한 법에는 불륜을 하면 유배를 보내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벌이 약해지기도 했었죠. 아무튼 고대 로마는 성에 대해 개방적이긴 했지만 여자들은 주로 남자들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가부장적이고 철저한 남성주의 사회였는데요. 앞서 말했듯 남자는 결혼 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정도의 일이었으나 여자는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시 여자는 단지 자녀를 생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사회적인 의무감에 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에게 의무적으로 키스를 했어야 하는데요. 여자가 와인을 마시는 것은 간통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자가 술을 마셨는지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10대에 모두 결혼을 했었는데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면 미래의 남편 집에 미리 보내서 살게 하기도 했죠. 서로 별 관심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 부부가 되면 같이 자기도 했지만 귀족 가문의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썼고 성관계를 하는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성관계를 하는 방에서는 남편이 아내 외의 애인이나 여자노예, 하녀 또는 외춘부를 데려와 관계를 맺기도 했죠. 남자는 성적 충동을 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 해소한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이 굉장히 쉬우니 이혼 또한 굉장히 쉬웠는데요. 증인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에게 이혼을 알리는 걸로 이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남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남자는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져도 상관이 없었지만 여자는 바람을 펴선 안 됐죠. 다만 상류층 여성들은 이러한 엄격한 원칙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애인들을 만나고 절제되지 않은 성행위를 하기도 했죠. 당시 검투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성상이었는데요. 남편이 어디론가 멀리 출장을 가면 검투사 학교에 가서 원하는 검투사를 골라 사랑을 나누기도 했을 정도죠. 로마의 황제들의 성생활도 화려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혹해 빼앗기도 했고 나이 어린 사춘기 소녀와도 잠자리를 즐겼다고 하죠. 거기다가 연회 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신하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둘이 다시 연회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여자의 머리카락이 엄청 헝클어져 있었다고 하죠. 또한 티베리우스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여자들과 동성애자들을 불러 자신의 별장에서 쾌락 파티를 벌였고 칼리굴라는 누이들과 근친 상간에 궁으로 초대한 손님들의 부인들과도 관계를 가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대 로마의 성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활발했는지는 이것 하나로 결론이 날 텐데요. 그것은 바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성관계 장면을 그린 그림들과 온갖 욕설과 음담패설로 뒤덮여 있는 폼페이 사창가 유적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확실히 고대 로마나 그리스, 이집트 등 고대 문명들은 성적으로는 부끄러운 게 없었고 찐으로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긴 하네요. 오히려 요즘이 더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재미로 알아본 고대 로마의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